오늘은 두 자루의 검을 사용하는 검술 2001류의 창시자이자 갈류지마의 결투로 유명한 미야모토 무사시와 오륜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미야모토 무사시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예 일본 역사나 사무라이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신다면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무사시의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갈류지마의 결투나 오륜서가 떠오르기도 하겠죠. 보통 대중매체 속 미야모토 무사시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무사시를 다뤘던 작품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만화나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무사시를 볼 수 있죠. 자주 보이는 캐릭터이다 보니 미야모토 무사시는 일본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무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한 정보를 알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현재 익히 알려진 미야모토의 정보들은 대부분 미야모토가 말년에 작성한 병서오륜서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미야모토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과장됐고 심하게는 별 볼 일 없는 인물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과장은 들어갔을지 몰라도 오륜서를 보면 무사시가 절대로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괜히 가장 유명한 사무라이가 아닙니다. 오륜서는 손자병법과 전쟁론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병서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다만 오륜서가 병법서로 구분은 되지만 진짜 병법서는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그럼 오륜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미야모토 무사시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미야모토 무사시의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오륜서에서 미야모토가 쓴 글 중 1643년에 약 60세의 나이가 되었다고 나오는 걸로 보아서는 미야모토의 생년이 약 1584년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미야모토는 오륜서에 자신이 30세가 되기 전까지 약 60번 정도 결투를 했다고 적어놓았는데 놀라운 건 무사시가 처음으로 싸웠던 아리마 키에이라는 검객과의 결투를 시작으로 무사시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고 하죠. 미야모토는 오륜서에서 천하의 무예가와 여러 차례 합을 겨뤄 패배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하의 무예가는 요시오카 가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상당히 적은 내용뿐인 요시오카 가문과 미야모토 무사시의 대결은 영화나 만화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흔히 무사시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야모토는 수많은 결투를 하는데 미야모토가 했던 결투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갈류지마의 결투이죠. 갈류지마는 시모노세키에서 약 5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섬입니다. 갈류지마에서 미야모토가 쓰러뜨린 인물은 바로 사사키 고지로인데요. 사사키 고지로는 당대 최강급이었던 미야모토와 라이벌이라 불렸던 검객이죠. 미야모토 무사시는 비교적 짧은 칼을 다뤘던 반면에 사사키 고지로는 주로 장검을 활용한 검술을 사용했습니다. 사사키와 무사시는 갈류지마에서 결투를 하기로 약속하죠. 사사키는 대결하기로 한 시간에 맞춰 섬에 도착했지만 한참이 지나도록 무사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야모토는 사사키가 조금씩 지쳐가고 있을 즈음에 약속 장소로 왔죠. 그것도 진검이 아닌 목검을 가지고 말입니다. 분노한 사사키가 덤벼들지만 무사시가 휘두르는 목검에 맞아 사사키가 죽으며 갈류지마의 결투는 끝이 납니다. 사사키의 장검은 목검을 든 무사시에게 그렇다 할 타격을 주지 못했죠. 라이벌이라 불렸던 사사키와 미야모토지만 실력의 격차는 심했거든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갈류지마의 결투 이야기가 공통으로 담고 있는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갈류지마의 결투는 상반되는 검술을 가진 두 사람의 결투라는 점과 라이벌끼리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점에서 상당히 재미있죠. 무사시의 이야기를 그려낸 이노우에 다케이코 작가의 베가본드에서는 사사키가 사사키 코지로로 등장하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베가본드의 주인공인 신멘 타케조 캐릭터의 모티브가 무사시이죠. 애초에 베가본드가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만화입니다. 다만 만화에서는 재미를 위해 각색이나 캐릭터가 많이 바뀌었죠. 갈류지마의 결투가 제일 유명하지만 무사시는 전쟁에서도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에도 막부가 도요토미 가문을 무너뜨린 오사카 전투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뒤 동군과 서군이 붙게 된 세키가하라 전투가 대표적으로 미야모토가 참전했던 전투이죠. 다만 미야모토 무사시가 참전했던 두 전투 모두 무사시가 어느 편에 붙어서 싸웠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오사카 전투에서 무사시는 도요토미 가문에 속해 싸웠다는 말이 돌기도 하지만 정정된 학설로는 미야모토가 전국시대부터 활약했던 다이묘 미즈노 가스나리에 측에서 참전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통하죠. 세키가하라 전투도 초반에는 미야모토 가문이 오카야마 성의 다이묘 우키타 히데이의 진영 서군에서 싸웠다고 전해졌지만 최근에는 미야모토의 아버지가 구로다 가문의 사관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문서가 등장하면서부터 무사시가 동군에 속해 싸웠다는 설이 굳혀졌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고 유력한 설이지만요. 사무라이의 이야기를 하다보니 무사시의 무예와 전투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예술에도 상당히 능했습니다. 미야모토의 진가라고 할 수 있는 오륜서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죠. 그림에서도 두각을 보였다고 전해지는데 무사시의 그림이나 공예품들은 대부분이 1640년 미야모토가 구마코토의 성주 호소카와 다타토시에게 저택을 선물받은 후에 제작된 것들입니다. 호소카와 다타토시는 미야모토를 데려오기 위해서 저택 외에도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했죠. 구마모토에서 미야모토가 그린 그림은 무사라는 직업과 어울리는 거칠게 표현된 작품이 많은데요. 그림에 대한 평가도 작품 자체가 훌륭하다는 평가보다는 독특하고 강렬한 선에 매료된다는 말이 많죠. 미야모토의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정면 달마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멋있네요. 무사시 예술의 마스터피스는 앞에서 말한 오륜서입니다. 오륜서는 미야모토가 말년에 북규슈 지역에 있는 레이간도 동굴에서 죽기 직전까지 집필한 병서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계 3대 병서이기도 하고요. 오륜서가 병법서로 불리기는 하지만 오륜서의 내용은 대부분 전투에서의 마음가짐이나 대처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전투술 지침서 정도가 되겠네요. 워낙 유명한 책이다 보니 오륜서를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직접 쓴 오륜서 원본은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오륜서가 원본도 아니라고 의심받는 데다가 오륜서라고 나온 책들이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논란이 많았죠. 더 들어가면 사실 애초에 무사시가 오륜서를 썼다는 증거도 딱히 없습니다. 증거라고는 오륜서에 본인이 썼다고 써있는 것 외에는 없죠. 들리는 말로는 미야모토 무사시의 제자가 스승인 무사시의 이름을 빌려 작성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오륜서에서 말하는 오륜이란 불교의 종파 중 하나인 밀교에서 말하는 오대에서 빌려온 것인데요. 오륜서에서 오대는 각각 순서대로 땅과 물, 불과 바람, 마지막으로 공까지 5장을 구분하여 사용했습니다. 간단하게 1장, 2장을 땅, 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이죠. 이렇게 구분한 것을 봤을 때 미야모토가 병법은 육체 기술만 추구하는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닌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추측하죠. 오륜서 각 장의 내용은 땅에서 미야모토 무사시 자신의 생애와 검술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뤘고 물에서는 미야모토가 창시한 검술 2001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불에서는 전투술과 전투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사장인 바람에서는 다른 검술에 대한 문제점을 다뤘고 마지막 공에서는 싸움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공을 이야기하죠. 공이라는 건 병법의 도를 완벽하게 터득한 뒤에 다양한 무예를 익히는 과정에서 마음과 눈을 함께 단련해 궁극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공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혼자의 몸으로 5명도 10명도 이길 수 있으며 나아가 1000의 군사를 가지고 10,000의 군사와 싸워 이길 수도 있다고 말했죠. 말을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힘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아무리 강해져 봐야 싸움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한 것이죠. 미야모토는 오륜서를 세상에 남기고 1645년에 호소카와 다다토시로부터 선물받은 구마코토의 저택에서 숨을 거둡니다. 미야모토가 죽은 뒤로 2001년은 양자 이오리와 구마모토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전승되었죠. 무사시의 오륜서를 보면 무사시는 전투 자체를 즐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사시는 싸움을 잘하는 것을 넘어 전투술이란 분야에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죠. 두 자루의 검을 사용하는 검술 2001회 창시자 미야모토 무사시와 오륜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